세 번째 이슈 갈게요. 네. 이것도 아유, 마음 아픈 이것도 마음 아픈 사건이에요. 에휴. 전 남친한테 네. 폭행을 당해서 숨진 간호학과 여대생 네. 유족이 이 피해자의 실명과 실제 모습을 공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는 내용이에요. 아이고. 그러니까 전 남친한테 맞아가지고 아마 이 간호학과 다니던 그 대학생 여대생이 죽었나 봐요. 아이고. 경남 거제거 경찰서에서 네. 나온 사건인데 16일 전에 이효정 본인 가족이 밝힌 거예요. 네, 19살 네. 이효정 피해자. 양인데 네. 이효정 양을 폭행한 혐의로 또 19살 김가요 그놈은 동갑이네. 얘를 네. 이제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대요. 폭행한 혐의로. 네네. 거제 경찰서가. 근데 이제 이게 내용이 뭐냐면 네. 이 폭행한 놈이 김가인데 얘가 네. 지난 1일 날 예. 1일 날 아침 8시경에 이 피해자 그 이효정 양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마 머리,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을 한 것 같고요. 네. 그 이유는 뭐였냐면 안 만나준다고 지를. 아유. 그래서 이제 자취방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무단으로 들어간 거예요. 주거 침입까지 있는 거예요, 이게. 갑자기 훅 들어가고 막 두들겨 팬 예.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거 얻어맞은 이효정 양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어요. 뇌출혈인 거네요. 네, 뇌출혈입니다, 결국.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네. 지난 10일 날 네.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가지고 사망했어요. 아유, 어떻게 하면 좋아. 궁극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여요. 그러네요. 상당히 인과관계에서 취하지만 네, 네. 있어 보여요.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는 게 이제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안쪽에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와 뇌 바깥쪽 경막 사이에 이거 피가 고이는 질환 요거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이걸로 입원해 있다가 상태가 악화되면서 사망했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경찰에다가 얘기를 했겠지. 네. 처음에 경찰이 처리할 때는 상해로 본 거예요. 주거 침입 상해로. 예, 6주. 그래서 이제 6주 진단으로 뭐 이제 처리하고 불구속 상태에 있었겠지. 네, 네. 그런데 이제 입원해 있다가 사망하니까 당연히 가족이 알렸겠지. 네. 그래서 숨졌다고 이제 경찰이 알리니까 경찰이 지난 11일 날 이제 얘를 다시 긴급 체포했어요. 이 범인을. 네. 그렇지만 이제 풀어준 것 같습니다. 1차 부검 결과가 네. 폭행과 사망 사이에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식으로 부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폭행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소요돼서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보기 어렵다 하면서 긴급 체포를 승인을 안 해줬어요. 그러면 그냥 자, 경찰은 이런 겁니다. 뭐 이 과정을 다 아시겠지만 일단 6주 진단 났을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이제 불구속 입건하고 있는 거야. 상해 그냥 상해로. 그런데 입원해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가족이 알렸을 거 아니에요, 경찰에. 네. 아이고 큰일 났다 싶으니까 경찰이 네. 이제는 살인으로 본 거예요. 네. 이제 그 뭐 상해치사로 봤겠지. 네. 때려서 결국 죽었으니까 네. 상해치사죄로 긴급 체포를 했어. 예.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든 아니면 그냥 내보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. 예. 긴급 체포해서 유치장에 입감시켜 놓고. 네, 네. 그러니까 이 긴급 체포해 오면 일단 조사하고 유치장에 입감해요.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틀 시간이 있어요. 48시간. 실무적으로는 36시간 이내에. 그래서 이제 검찰에다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결국 입원 치료하고 다 죽었습니다. 네. 이러면서 이제 구속영장을 정식으로 경찰한테 이제 저 검찰한테 예. 신청을 한 거예요. 네, 네. 근데 검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검 결과를 보니까 폭행하고 그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 같고 아마 이제 부검 결과에서도 붙였겠지. 네. 그 다음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상당 기간이 좀 있었겠죠. 길었었다. 그래서 다른 요인이 개입했을 소지도 있다. 그런 것도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얘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. 쭉 있었지 않냐. 안 도망가고 있었잖아. 그거는 근데 네. 죽기 전에 얘기지. 맞아요. 그러면서 긴급 체포를 승인 안 하고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들이 내 딸 이름 밝혀.
저 나이 때 19살 때 딸 어떻게 눈에 좋아요. 넣어도 안 아파요 진짜. 이제 막 대학생. 애 스쳐만 지나가도 그냥 살맛이 나는. 그러니까. 그게 부모예요. 아유, 나 우리 딸 저만한 나이 때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예뻐.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 그냥. 내가 쟤 위해서라도 내가 못할 짓이 뭐 있어 뭐 이런 막 초죽음이 돼갖고 지쳐가지고 들어왔어도 딸 지나가면 그냥 힘이 나더라고. 저 딸을 사건 당일날 엄마한테 전화했어. 엄마 빨리 와줘라고 전화했었대. 때리고 막 그 열고 들어오니까.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까 예. 김 누구 땡땡이가 나 엄청 때렸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고 아유. 이 김가연 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예. 마구 때렸다고 그래요. 그냥 막 때린 거지. 아유.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비번 몰래 알아내가지고 뚫고 들어와서 자는데 올라가 두들 팬 거예요. 자는데. 그러니까 그냥 막 자다가 갑자기 그냥 올라타고 막 두들겨 패니까. 세상에. 예, 이거 유족 공개한 사진 저기 보니까 정말 뭐 여러분들 지금 보셨으니까 기가 막히죠. 목도 졸리고 다리에도 상처 있어요. 입원 치료 중에도 뭐 앞이 거의 안 보인다. 사물 구별도 잘 안 되고 사람도 잘 안 보인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고 그러고요. 네. 가족이 이제 부산하고 창원시에 대학병원으로 옮기려고 시도했는데 모두 못 받겠다고 하는 사이에 4시간이 흘렀고 결국은 사망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고 막 이상 증세 호소할 때쯤 빨리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. 큰 병원으로 옮겨서 어떻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결국 4시간이 흘렀고 사망을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가 찰까요, 교수님. 가족들 아유,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죠. 기가 막힌 거예요. 이런 내 딸이 이렇게 죽었다면 이거 아휴. 이게 부모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. 장례 절차를 중단해 버렸어요. 그냥 장례 안 치르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과 때 봤는데 한쪽 눈이 다 안 감겼다. 아무리 감겨주려고 해도 안 되더라 하면서 눈물을 쏟았다고 그러고요. 경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국과수의 네. 소견을 받아서 시신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하고요. 결과가 나오려면 한 최대 한 3개월 걸리니까 3개월? 네. 그 결과 해가지고 이제 아마 어떤 형태로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네. 그거는 뭐 상해치사죄가 성립이 되겠죠. 그러면 뭐 그때는 이 자식 다시 구속할 수 있죠. 그렇죠. 그때는. 예. 그래서 이 둘이 사이가 2022년경부터 한 3년간 만나면서 예.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번복했을 때요. 그리고 이 사건 벌어졌을 때는 헤어진 상태였다 그래요. 이거 정말 이거 속상해요. 이 두 사람이 만날 때부터 이 3년 동안 만나면서 조금 다툼이 심하긴 했나 봐요. 왜냐면 막 서로 이제 뭐 일방 폭행, 쌍방 폭행 뭐 이런 걸로 11건 정도 신고 접수된 이력도 그러니까 있다고 해요. 악연. 지지고 막 볶으면서 막 그러고. 그런데 싸울 수는 있어요. 연인 간에 왜 싸움을 안 합니까? 사람들이 왜 싸울 수 싸움 안 있죠. 하면 난 너 싫어, 너 좋아 뭐 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울 수 있지만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쌍욕이 나오거나 맞아요. 그 다음에 뭐 간단한 밀침이라도 그거 안 돼요. 폭력이 수반된다면 그 두 사람 만나면 안 돼요. 맞아요. 이 물리적인 어떤 그런 절대 게 만나면 안 돼요. 우리 홍 박사님도 이제 뭐 만나겠지만 좋은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 성향 파악하는 거는 홍 박사님이야 오직. 근데 또 이렇게 심리 잘하고 맞아요. 파악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가 당하면 맞아요. 지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전혀 활용을 못 하더라고. 맞아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이상하게 똑똑한 사람이 그 아주 원시적인 그걸 그걸로 당하더라고. 당해요. 맞아요. 그래서 내가 옆에서 자꾸 얘기해 주고 겸사해서 그냥 내친김에 좀 말씀드리면 연인끼리 만나는 거 좋습니다. 만나서 하는데 약간은 그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뭐 이를테면 식당 같은 데를 갔는데 네. 중국집을 갔다고 칩시다. 나는 짜장면 원래 안 먹어. 근데 들어가자마자 여성 그 상대방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 짜장 2개 주세요 해서 일방적으로 퍼행긴 놈. 예. 이 식당 가가지고 메뉴 지 맘대로 뭐 선정하는 맞아요.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. 그 단지 음식 시키는 거 갖고 뭘 그래 그러지만 아니에요. 맞아요.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마인드를 보는 거예요. 맞아요. 그거 뭐 영화 보러 갔어. 프로 선정도 안 하고 막 쏴 죽이는 것만 갔어. 그 옆에 관에서는 순애보 같은 그 여성이 로맨스, 보고 싶어하는 로맨스가 멜로, 있는데도 예. 물어보지도 않고 지 것만 선택해서 데리고 갔어. 예.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. 맞아요. 예. 그런 사람들 성향. 그 다음에 자해하는 놈. 아, 여성 앞에서 막 자해하는 놈. 그거는 지가 자해하지만 사실은 피해자는 그 지금 앞에 있는 여성이 자해 당한 것 같은 거예요. 맞아요.
그거 조심해야 돼요. 그리고 욕설. 정말 상처 주는 그 쌍스러운 욕설을 막 하고. 맞아요. 이게 본인 나한테 하는 거 아니더라도 이게 막 그냥 지나가는 심하게,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뭐 이렇게 하면 그거 그 사람 성향 잘 봐야 돼요. 네. 그다음에 사소한 거에 성질 내면서 밀치는 정도까지도 안 돼요. 안 돼요. 멱살 잡는 것도 그거 만나면 안 됩니다. 네. 이거 절대 만나면 안 돼요. 그런 사람 만나면 인생 꼬입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화난다고 물리적인 어떤 그 표출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언젠간 손도 된다.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. 아까 자해하고 같은 비슷한 개념인데 나를 때리지는 않아요. 앞에다가 뭘 집어던지고 깨지. 뿐이지. 똑같은 거예요. 그거. 아유, 때리는 겁니다. 나를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니까 앞에다가 던지는 맥주병 거지. 던지고 돌 던지는 거예요. 네. 그 사람 언젠가는 나를 향하게 돼 있어요. 그 돌이. 맞아요. 그거 만나면 안 돼요. 그런 성향 가진 놈들. 네.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겠지. 아유, 저 오빠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는 저 오빠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너무 좋아하니까. 그러는 거야.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. 아이고 오빠가 저렇게 화를 낼 때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? 맞아요. 이런 식으로 그 폭력성 있는 거를 그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해버리면 그놈한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꼭 이렇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이렇게 연인 간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고 또 사과를 엄청 잘하고 잘해줘요. 그러니까 때리고 그 가정폭력에서 아내 때리고 난 다음에 싹싹 빌고 눈 시퍼렇게 된 아내 데리고 소고기집 가잖아. 네. 때리고 소고기집 가고. 그래 그게 또 두들겨 패고 소고기집 가고. 그거 안 돼요. 맞아요. 그런 놈들 만나면 인생 꼬입니다. 단 한 번이라도 몸에 손댔다 이렇게 하면 끝내셔야 돼요. 끝내셔야 돼요. 그거는 인생 꼬입니다. 내 하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새끼한테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이런 거 우리 여성분들이 좀 명심해야 돼요.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. 이거. 맞아요. 아유, 너무 안타깝네요. 이 여성분 정말 이효정 양이죠. 네. 진짜 저 이쁜 아기가 세상 19에 19회 딱 살자고 왔네요. 부모님한테 얼마나 기쁨 줬을 거야. 그러니까요. 간호학과 딱 합격해가지고 엄마 간호학과 합격했다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는 아이고 우리 딸 대학교 마치고 이제 간호사 돼가지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널스 그 하얀 그 간호복을 상상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을 텐데. 그러니까요. 아유. 응? 이 새끼가 뭔데 이 새끼가 한 생명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냐고. 화나요 이거. 맞아요. 아주 제대로 응징 받기를 바랍니다. 이거. 맞습니다. 남의 인생 망가뜨렸으면 상응하는 그럼요. 처벌을 받아야죠.